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오늘 조금 더 일찍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제 11년? 12년 된 이제 똥컴 좀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리다가 좀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예, 컴퓨터 다시, 켜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아무튼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된 점 죄송하고, 제가 요즘에 이제 영상을 뭐 매일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은 꼭 제가 올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주 안 올리는 게 큰 어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별달리 제가 좀 전에 바로 직전에 영상을 올린 내용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면 제가 영상을 좀 올리기가 그래요. 뭐 내용이 없고, 그리고 또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 또 별도의 또 분석해달라는 종목의 요청이 없으면 제가 따로 또 영상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영상 업데이트 되는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자, 우리 국내 종목 세 종목과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예, 이런 것으로 이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 퓨얼셀입니다. 예, 일단 우선 오늘 급등했죠. 거의 이제 15% 오늘 급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제가 요 지지선에서 완전히 갭을 띄우며, 그때는 이 양봉밖에 없었습니다. 예, 갭을 띄우며 완전히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 4만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무난을 넘어서 아주 그냥 한 방에 강한 슈팅을 주면서 4만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일단 우선 두산 퓨얼셀 주주분들 일단 축하를 드리고, 하지만 지금 4만원 선에 올라섰긴 하지만 이전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완전히 올라섰다 하고 지금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다? 이제 봉 몇 개를 더 봐야 됩니다. 봉을 몇 개를 더 봐야지, 요 4만원 선에 완전 올라섰다. 그리고 제가 이 4만원 선이 강력하게 아마 여기 좀 강력한 선이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갈 때는 강력한 저항선이지만 오르고 난 뒤, 여기를 뚫고 완전히 올라서고 난 뒤에는 이 선이 또 떨어질 때 또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선이 된다. 그래서 이게 강력한 이런 선들은 올라갈 때는 좀 부담스럽지만, 또 여기를 뚫고 올라간 뒤에 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어떤 듬직한 또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 이런 부분을 아시면 되겠고, 일단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봉을 몇 개를 더 봐야지만 우리가 여기 4만원 위로 완벽하게 올라섰는지, 그래서 이 4만 5천 다음 선이 이 4만 5천 원까지 또 무난하게 갈 것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걸쳐지는 거는 얼마든지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이고, 자, 우리는 늘 뭐 미래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데이터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공 몇 개를 더 보면 확실히 4만원 위로 올라섰다 하면은 요 4만 5천원까지는 또 무난하게 또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산 퓨얼셀 주주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여기가 62,000원 선이다. 딱 제가 끊어놓은 선에 지금 뚫지를 못하고, 지금 아까 금방 두산 퓨얼셀처럼 이렇게 뚫었으나 걸쳐져 있다. 요거는 봉을 몇 개 더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끝내는 못 뚫고 계속 이 저항선을 따라서 계속 횡보를 한다. 이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선은 더더더더 강해진다. 예, 결국에는 못 뚫어내고 무너졌다. 그죠? 예. 무너졌지만 아래선인 이건 58,000원 선입니다. 58,000원 선은 아직 무너지지 않는, 다시 재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꽤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요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는 삼성전자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시장, 요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았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마어마한 또 이제 돈 뿌리기, 이제 반도체 사업 쪽에 이제 반도체 사업뿐만이 아니죠. 이제 돈 뿌리겠다, 뭐, 이제 세제 혜택을 이제 과감하게 주겠다, 여러 가지 그런, 좀, 반도체 종목들에게는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에다가 서명을 했죠.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랑 섞으면 충분히 62,000원을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경쟁자들, 우리 뭐 TSMC라든지, 그리고 어떤 성장 모멘텀, 이런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삼성전자를, 조금 달리 보게 한 부분도 있고, 또 외인들이 아직은 이제 환율이 높죠. 환율이 아직은 고환율이기 때문에 아직은 외인들이 완벽히 돌아왔다라고 보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도 나중에도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하겠지만, 과연 이제 어제 CPI 이제 발표 이후로 당장은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지만, 과연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영상의 후반부에 있는 미국 주식 분석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삼성전자는 끝내 여기 맞고 나왔지만 밑에 아래선인 58,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을 하고 62,000원이 강력한 어떤 저항선이겠지만 좀 추가적인 어떤 호재, 미국으로부터 온 호재 말고도 삼성 자체적인 어떤 호재가 살짝만 가미가 돼도 충분히 62,000원을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일단은 이 환율적인 부분을 좀 계속 예의주시를 하면서 외인들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율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예, 상단 62,000원이고 밑에 하단이 58,000원. 58,000원 이미 지지하고 올라서고 있으니까 과연 지금은 어설프게 사시면 안 되죠. 지금 오늘 6만원, 59,900원인데 이런 어설픈 자리에서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물타기나 뭐 하시려면 58,000원 요런 데서, 아니면 62,000원을 뚫고 나면은 6만 뭐 2천 몇백 원이나 뭐 63,000원 하여튼 요점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이게 뭐 어중간한 이런 중간에서 하시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헬릭스미스입니다. 자, 헬릭스미스 제가 밑에 여기는 17,500원입니다. 여기는 19,500원이고,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섰지만, 다시 또 무너지는 듯 했지만, 다시 여기 17,500원 지지선까지 오지는 않고, 다시 오늘 좀 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살짝 올라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지금 터져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꽤 지금 이제 요 박스권에 딱 갇혀가지고, 얼마나 갈지, 자, 가면 이제 답은 나오는 거예요. 요 박스권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엔젠시스 관련 호재가 터지면 뭐 들고 올라가는 거고, 예, 악재가 나온다면 그냥 박는 거고, 제가 유의하실 점은, 헬릭스미스 주주분들이 유의하실 점은, 요 밑에 마지막 이 마지노선입니다. 이 밑에는 선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은 지금 요 정도 폭의 어떤 그래프에서는 이렇게만 나오지만, 좀 차트를 늘리면 밑에 선이 더 있기 마련인데, 헬릭스미스는 지금 이게 지금 여기가 거의 이제 제일 낮은 금액이죠. 예, 상장 이후 제일 낮은 금액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15,500원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뭐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심해.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해는 뭐다? 이게는 진짜 혼돈이에요. 카오스예요. 그냥.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알 수 없고, 예, 어디서 멈추고 다시 상승할지 알 수 없고, 그런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5,500원이 깨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7,500원과 19,500원 이 박스권 안에서 놀고, 이제 호재, 악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서 이 박스권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느냐, 이 박스권을 위로 뚫고 가느냐, 판단 날 것 같아요. 야,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호재가 나올 거냐, 악재가 나올 거냐는, 헬릭 스미스 뭐 회사 자체도 모를 텐데, 예,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현재로서 기술적인 분석, 우리가 그냥 차트나 그런, 뭐라 하죠? 수급이나 뭐 이런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현재로서는 이 박스권 외에는 지금 답이 없다. 다만, 차트가 이제 이 상단 19,500원 선에 가까워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유의 깊게 보셔야죠. 19,500원을 뚫고 이 위에 올라서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예. 반대로 17,500원에 가까워진다 하면 17,500원을 아래로 완전히 뚫리고 요 안으로 아예 내리앉느냐, 요 부분들을 보면서 그 다음 이 17,500원 밑에인 15,500원 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 19,500원 위로 올라섰다 하면은 그 다음 선인 26,000원 선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예, 당연히 저도 요 위에 올라서기를 응원합니다. 요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헬릭 스미스 주주분들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 국내 주식 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자, 이어서 자, 미국 주식. 어제 이제 미국 CPI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8.5%죠. 일단 차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예요. 어제 8.5% 미국 CPI가 8.5% 발표가 돼서, 야, 이거 지난 CPI가 9.1이니까 꽤 많이 나왔네.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8.7%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낮게 8.5%가 나와서 시장이 굉장히 반색하면서 어저께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예. 단,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야, 9.1%나, 8.5%나, 8.7%나, 뭐 8.3%나, 엄청나게 높은 물가예요. 굉장히 높은 물가입니다. 물론,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갈 것이라는 그 어떤 징조로서 이번에 8.5%를 해석을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여전히 8.5%고, 지금 당장 다음 달 9월 달에 이제 미국 연준 또 회의가 있죠. 또 금리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9.1%에서 이제 8.5% 이제 정점 찍었다. 이제 계속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전히 이 8.5%라는 것도 높고, 그 다음 또 뭐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8.1, 2% 나오겠죠. 8.1%, 2%. 예? 근데 이것이 과연 미국 연준에서 갑자기 0.75를 얘기하다가 0.5로 5만큼밖에 이제 50bp밖에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할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가 오르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예? 그냥 뭐 10,000원 하던 게 1,500원이 됐어. 뭐 그러다가 11,000원, 예? 12,000원 계속 올라. 그래서 15,000원 쭉쭉 오르다가 20,000원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20,000원인데 이제 정점을 찍고, 그전에 최종까지는 막 한 번 오르는데 한 달에 막 3,000씩 올랐어.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8.5%란 말은 뭐 한 그전에는 3,000원 올랐는데 17,000원에서 20,000원이 됐다 이거죠. 근데 20,000원에서 뭐 22,500원이 되죠. 상승률은 상승을 하는데 얼마나 폭으로 오르느냐 이거거든요. 이미 물가라는 놈은요, 한 번 이렇게 올라 있잖아요. 올라 있으면 이게 안 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값이 지금 많은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식당에 뭐 밥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 뭐 물류비니 뭐니 이래가지고 이제 식당 이제 식사비를 올렸어요. 예? 원래 8,000원 했는데 이게 뭐 9,000원이든 10,000원으로 올렸다. 그러면 자, 기름값이 떨어져.
기름값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얘들이 10,000원으로 올렸던 거를 9,000원, 8,000원으로 낮춰요? 이게 무슨 밥값이 무슨 기름값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른 물가는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떨어지냐? 경기 침체라는 것이 오면은 물가가 떨어져요. 오히려. 예? 10,000원 하던 게 9,000원 할 수 있다는 얘기. 경기 침체가 오면 식당으로 예를 들면 식당이 다 하나둘씩 문을 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예?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월세니 뭐니 이런 게 감당이 안 인건비고 뭐 이 감당이 안 돼서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뭐 남아있는 식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10,000원을 유지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식당이 하나 둘 근처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식당들은 비슷한 음식을 10,000원에 안 팔아요. 8,500원이나 9,000원 또 생긴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경쟁력 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 우리가 새로 이 식당가에 우리가 새로 진입하는 식당이지만 지금 내가 다시 물류비랑 이런 걸 한번 해보니까 굳이 10,000원까지 받을 필요가 없겠더라. 10,000원은 폭리다. 충분히 뭐 8,000원이나 8,500원을만 받아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8,500원, 8,000원에 딱 신규 진입하지만 이제 가격으로 이제 경쟁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손님들이 열로 몰리는 겁니다. 가면 여기 싸네. 근데 싼데 또 여기 10,000원짜리보다 결코 맛이나 어떤 재료나 이런 게 절대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매출이 줄어들겠죠. 우리 왜 매출이 줄어들까? 또 주위를 싹 보니까 이런 식당들이 너도나도 생겼는데 우리랑 비슷한 한 끼 식사비가 여기는 뭐 8,000원, 여기는 8,500원, 여기는 8,800원 이렇네? 우리보다 싸네? 손님 다 절로 가는 것 같다. 우리도 다시 계산 한번 해보자. 아씨, 10,000원 비쌌네. 우리도 내리자. 8,000원, 7,500원. 이렇게 하면서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 한마디로.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됩니까? 이런 과정들이.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지금 미국에서 뭐 연준이 금리를 뭐 팍팍팍 올린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뭐가 팍팍팍팍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물가이 아주 높은, 지금 9.1%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나온 게 8.5%. 여기서 환호해야 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과연 연준도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탄력받고 지금 내려올 때, 물가 내려올 때 사람들의 기대치를 완전히 죽여버릴 생각을 하지 않겠나. 설사 9월 달에 시장 컨센서스대로 0.75가 아니라 0.5%만 올릴 수도 있어요. 다만 0.5를 올린 다음에 어떤 또 코멘트를 내놓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금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직 이것이 정점이라고 확인할 만한 확신이 아직 서지 않는다. 하지만 뭐 이런 걸 뭐 좋은 징조로 보기 때문에 일단 0.5로 이번에는 금리 인상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어떤 긴축에 대한 의지는 결코 죽지 않았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우리는 물가를 관리해 나갈 것이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워딩을 파월 아저씨가 이렇게 워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0.5%를 한다고 하더라도 코멘트로서 강한 코멘트로서 할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긴축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잊고 있는 게 우리는 금리만 지금 보고 있지만 지금 금리 더하기 지금 뭐가 되고 계속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양적 긴축이 지금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자꾸 금리에만 지금 보고 있지만은,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일회성으로 막 환호해서, 야, 이제 뭐 물가 계속 떨어질 거고, 연준은, 금리를 이제 조금만 올리든지 아니면 동결하거나 혹은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뭐 금리를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긴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2023년까지는 긴축이 계속돼요. 무슨 긴축? 뭐 약한 긴축 아니죠. 강한 긴축이 내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서서히 우리 시장의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자영업자가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이제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제가 팔라고 말씀드렸죠. 예. 몇 달 전에 제가 계속해서 부동산 팔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금 부동산 다 지금 작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부동산도. 부동산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그냥 일반인들 눈에도 다 보일 정도로 이 긴축의, 그것도 이 강한 긴축의 효과들이 이제 가시적인 게 보일 거예요. 그것이 곧 어떤 경기 침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연준의 어떤 좀 태도가 바뀌겠죠. 예,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아직은 우리가 이번에 그 8.5% CPI 나왔다 해가지고 설레발 치면서 이제 강력한 계속해서 주가가 주식시장이 반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보다, 미국의 어떤 종목 분석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전략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 것인가. 제가 내년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경착륙으로 오든 뭐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이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오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올 3, 4분기에 3분기랑 4분기에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9월달 미 연준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금 이게 일봉 차트인데, 모든 어떤 이동평균선을 다 뛰어넘었죠.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예, 어제 완전 갭 상승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봉을 봅시다. 자, 주봉을 보면 지금 나스닥 지수 어제 이제 마감으로는 한 12,854에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여기 가까운 게 주봉상 120주 선이 지금 보이죠? 이게 13,200이고, 그 다음이 60주봉상이에요. 60주봉이 이제 13,887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계속 오르면은 이 이동평균선들도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예,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중기적으로, 예, 올해, 말 3, 4분기를 목표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3,800 정도, 13,700에서 800까지는, 어떤 오름폭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이런 전문가들 한켠에서는 그냥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다, 다시 바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그냥 이대로 주 13,700, 13,800까지 그냥 대충 잡아 그냥 14,000 언저리까지 계속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그냥 이번 한 20%, 이 저점 대비 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다시 베어마켓 랠리로서 그냥 다시 또 처박을 건지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작전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저와 함께 미국 주식을 투자하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지금 굉장한 수익률을 지금 보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에 한해서. 저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 비중 조절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비중 조절을 어떻게 나간다? 그냥 이거는 개별 종목으로 하기 힘들어요. 우리 종목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고, 개별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뭐 어떤 1000주를 가지고 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대략 한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자, 주가가 조금 우리 소폭 상승하고 소폭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꽤 상승한다. 이제 왜냐면 종목마다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제 좀 무거운 종목 있잖아요.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이렇게 좀 뭔가 시총이 크고 무거운 종목들은 한
한 5%? 5% 정도? 혹은 3%? 아니면 이게 며칠에 이어서 상승이 뭐 2%, 1%, 3% 이렇게 해서 뭐 6%가 6, 7%가 상승했다. 뭐 요런 신호가 있을 때마다 100주씩,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10%를 파는 거예요. 정리하는 비중 줄여 나가는 거예요. 하면 내가 판 가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100주를 정리한. 그 기준으로 다시 또 뭐 3%나 또 5% 올랐어. 그러면 또 100주를 파는 거야. 근데 반대로, 근데 이렇게 100주를 팔고 나서 이 100주를 팔았던 가격에서 또 뭐 2% 떨어져. 그 다음에 또 뭐 한 2.5% 떨어져. 마이너스 1%또 떨어져. 그러면 여기서 매수 또 하는 거예요. 100주를. 그러니까 요 주가가 이제 왜 이것을 하느냐. 왜 이것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지금 아직 뭐라죠? 시장의 대세적인 흐름의 방향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않고 조금 더 그 대세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요렇게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서 리스크도 줄이고 뭐 때로는 수익을 내면서 보유 비중은 또 늘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작전으로 나가자.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요렇게 대응을 해 나가시면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3, 4분기가 오겠죠. 예. 3, 4분기쯤이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올해 비중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 내년 1분기, 2분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가 모여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다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당분간은 요런 방향. 좀 오르면은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 분할 매도하고, 거기서 또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매도하든지 매수하든지 요런 작전으로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또 더 떨어지면 또 매수, 막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오르면 또 팔고, 요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된다.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뭐 무거운 그러니까 좀 시총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종목들, 뭐 10조, 뭐 20조, 30조 뭐 요런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크죠. 이런 종목들은 좀 더 5%보다 더 많이 4, 5%게 무거운 거는 4, 5%지만 좀 더 이런 종목들은 8%, 10% 혹은 10% 이상 요런 변동성이 일어났을 때 매도, 빠지면 매수, 요런 방법으로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하든지,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영상으로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